한명재 캐스터와 함께하는 MLB 직관 투어 모집 안내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야구 그리고 MLB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니 아래의 더보기란에서 투어 상세 정보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개막전에 외국인 투수들, 선발들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단 한 명의 한국 선수도 들어있지 않으면서 이게 2017년 이후에 8년 만에 개막전 선발이 모두 외국인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괜찮은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국가대표팀이라는 차원으로 보잖아요. 그럼 좀 아쉬움이 남죠. 근데 이제 이 감독님들의 생각을 제가 취해보면은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개막전 다 설레고 좋다. 근데 졌다. 어느 팀은 뭐 지는 팀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졌을 때는 단지 한 경기를 했을 뿐이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감독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물론 마찬가지지만 개막 2연전 다 잡고 싶죠. 감독님들 생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대 특히 이제 내년에 벌일 WBC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국내 에이스가 이렇게 말랐나 없나라는 아쉬움은 남겠습니다만 뭐 내년반 좀 현실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작년 개막전 때는 류현진도 있고 김광현도 있었는데 다 이제 2-3 선발로 밀리면서 올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김광현 선수가 미디어데이 날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국내 투수로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고 떨리는 경기지만 팀 내 위치가 있는 투수라면 개막전을 자청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또 원태인, 곽빈처럼 실력 있는 어린 선수들이 개막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김광현 선수가 해봤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의 의견에 저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야구계 전체가 이 개막전에 한국 투수가 멸종된 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개막전 이슈가 사실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스프링 캠프 치르면서도 계속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시즌 직전이 되면 올해 우리 팀의 개막전 선발은 누구야?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좀 희석되는 것 같고 이슈 메이킹이 잘 안 되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번에 이제 사실 이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부상이 발발해서 빠진 곽빈 선수라든가 또는 뭐 원태인 선수라든가 이런 뭐 충분히 개막전 선발을 맡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수들이 전부 다 개막전 선발이 됐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많은 전문가분들께 예상하십니다만은 올해처럼 이 포스트 시즌 중위권 싸움이 정말 치열할 때가 보기 어렵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개막전부터 생각하는 그 한 경기 한 경기의 의미가 정말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 지난 2-3년 겪어보니까 갈수록 여름에 더워지고 체력 싸움 하는데 초반에 벌어지면 안 돼. 초반부터 우리가 기선을 좀 제압하고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신 것 같아요. 결론은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 선수들이 지금 국내 선발 투수보다 좋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는 저희가 또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수들 정말 좋고 기대한 선수들이 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사실 뭐 가면 갈수록 저희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석에서도 외국인 투수 만약에 잘못 들어오면 그의 농사가 망가진다. 이런 게 너무 지금 점점점 뭐랄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런 현상이 이번 개막전 선발 투수를 통해서 저희한테 좀 뼈저리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기사를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일본과 우리가 가장 이제 프로야구가 흥하고 있는 잘 진행되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은 또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좋은 일본 본인들 투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투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본은 조금 약간 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낭만을 조금 더 추구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국인 선수들을 좀 더 많이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그 논쟁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 외국인 선수만 쓰니까 우리 선발이 못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강현 선수의 말이 그 뜻인 것 같아요. 예, 개막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개막전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거의 뭐 가을 야구급의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실 개막전 선발 등판한다 하면은 준비를 또 그만큼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캠프 기간에. 그래서 분명 개막전 선발 등판에 갖고 있는 의미도 있고 뭔가 무게도 있는데 이걸 해보면은 또 그만큼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못 해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개막전 선발 등판이 사실 뭐 NPB도 그렇지만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캠프 기간 내내 이걸 두고 그럼요. 얘기를 하거든요. 네.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2014년도였는데요. 그때 다저스가 호주에서 개막전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호주 개막전 투수를 두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이슈가 컸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MLB.com의 켄 거닉이라고 네. 다저스를 오랫동안 담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분께서 저한테 그때 제가 다저스 애리조나 캠프를 취재하고 있었는데 딱 다가오더니 미안한데 혹시 류현진 KBO에서 개막전 선발 등판 횟수와 기록을 좀 자기한테 전달해 줄 수 있냐 해서 전 정말 고마웠죠.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부탁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물론이다 해가지고 제가 다 해가지고 전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낌새를 친 거예요. 딱 안 거예요. 잘하면 이번 개막전에 류현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 호주 뭐 그레인키 다 좀 상황이 안 됐습니다. 맞아요. 호주 개막전에 나갈 수 좀 있는.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되게 됐는데 그게 캠프 초반이었는데 그때부터 그 켄거닉 기자분은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드렸는데 자료를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이 메이저리그에서 개막전 선발 투수라는 위치, 화제, 그 개막전 선발 투수라는 자리는 그만큼 비중이 큰데 그때도 느꼈죠. 아 이게 진짜 팀도 그만큼 또 고민을 하는 거고 딱 한 해가 시작할 때 첫 퍼스트 피치라는 거잖아요. 그 선수가 이게 정말 비중이 큰 자리구나라고 느껴서 그래서 아마 또 메이저리그 NPB는 이 개막전 선발 투수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KBO는 예, 분명 한 팀을 상징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요 이슈를 이야기하려고 작년에 이제 선발 투수들 WAR을 쭉 보니까 원태인, 네. 유현진, 곽빈 요 정도를 빼놓고는 다 외국인 선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그 선수들을 제외하면 각 팀에서 지금 개막전에 1선발로 써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수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 그건 저는 또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 썼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데 약간 이게 좀 어긋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10개 구단의 감독님 중에서 5분이 계약 마지막 계약. 맞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만은 마음속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급으로 경쟁이 중위권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한 경기 한 경기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뭐 아까 그게 향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될 수가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막전 투수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메이저리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메이저리그 팀들의 거의 90%는 스프링 트레이닝 들어갈 때 누가 그렇죠. 개막전 맞아요. 선발 나갈지 다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부상이라든가 뭐 의외의 부진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서 바뀌는 경우 있습니다만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각 팀이 어쨌든 간에 우리의 확실한 에이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도 유현진, 김광현, 원태인.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은 뭐 물론 이제 김광현 선수, 유현진 선수는 앞으로 뭐 국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태인 선수나 뭐 곽빈이나 이런 선수들은 향후 수년 동안 국가대표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많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우리 선수들이 정말 아주 옛날로 올라갈까요? 선동열, 최동원. 뭐 쭉 계보가 있습니다. 유현진도 그렇고. 유현진 선수 38살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김경문 감독님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정말 시즌 내내 유지하기 위해서는 3선발 정도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유현진이 아무 문제 없고 나가서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안 쓰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김광현 선수 얘기도 맞죠. 그런 경험. 그러니까 마치 이렇잖아요. 국가대표에 나갔던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붙여본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간의 그렇죠. 차이는 분명히 있다. 저도 그걸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라는 거죠.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독님들이 그런 시점으로 결국은 하게 됐고 공교롭게 이번에 정말 10개 팀이 모두 다 네. 외국인 선수 쓰게 된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걸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제도로 이거를 막 예, 못하게 독재 하고 아닙니까? 그러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그래도 뭐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저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국내 선수들이 개막전에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마찬가지. 지금 LG도 이 선발로 손주영 선수를 낙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기혁 감독이 얘기한 게 내가 내년에 LG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손주영이 올해 개막 2연전 두 번째 경기 나가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은 내년에는 손주영이 개막전 선발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있어요. 지금 뭐 곽빈 선수도 불의의 부상으로 좀 이렇게 됐지만 정말 순조롭게 올 시즌을 준비했다면은 곽빈 선수 1선발 나갈 수 있는 재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문동주 선수도 있고요 하나. 그래서 재능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 안우진 선수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안우진 선수가 또 준비를 잘해서 하면은 개막전 선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록 올 시즌은 이렇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지금 뭐 시즌 드래프트 풀도 좋잖아요. 네. 좋은 투수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구단도 그렇고 사령탑이 좀 전향적으로 시야를 넓게 두고 본다면은 이게 계속 지속될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아마 그래서 한 3개 구단 정도는 또 토종 선수를 개막전에 딱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이지 못한 게 내년에 또 WBC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들, 에이스급 선수들이 차출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시즌 개막에 저는 나가지 않는 외국인 선수들에게 또 기회를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아까 그 빵 얘기를 하실 때부터 상당히 좀 길게 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유현진, 뭐 정말 뭐 김광현 또는 뭐 양 이 세 명이 이끌고 그 밑에 에이스급하고 어느새 연차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런 젊은 선수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또 흔히 얘기하는 9 이상으로도 그렇고 외국인 투수하고 비교를 해도 정말 떨어지지 않는 투수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날이 가까이 왔다. 하지만 전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실력이다. 우리도 외국인 투수보다 우리 토종 에이스가 더 좋아. 그렇죠. 이런 확신. 나가도 누구든 잡을 수 있어. 이런 투수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검은돌 65님 그 멘트 하신 대로 신인들을 불펜으로 쓰는데 어떻게 선발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 같아요. 좀 멀리 보고 선발감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감독 입장에서는 쓰고 싶죠. 구위 좋으면은 1이닝씩 맡겨가지고 필승조로 키우고 싶을 텐데 좀 이 부분도 저는 좀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일본 NPB가 지금 투수 육성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 그 사사키 로키의 케이스에서 나오잖아요. 이때 하자마자 바로 1군에 안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그 연령대에 맞게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뭐 일본에서 넘버 1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넓게 보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당장 이번에 일본에 벌어졌던 뭐 컵스와 다저스의 경기에서도 다저스의 선발 보세요. 그 4명의 선발 투수가 2경기에 나왔는데 3명이 일본인 투수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하니까 체면 세워주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었고 실력적으로 이 선수들이 1, 2선발이었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수들도 우리 입장에서 아쉬움 남지만은 어차피 뭐 양현종 선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광현, 유현진 세 선수들 고개 넘어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지금도 좋은 투수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받쳐줄 젊은 에이스들이 정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서 누가 얘기해도 이 선수는 체면 살려주고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김광현 선수 얘기를 만약에 약간 물론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이상하게 꼬아서 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선수가 외국인 투수보다 조금 지금 실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막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넣어줘야 돼.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럴 거예요. 수 있죠.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수들 입장 자존심 중요하고 뭐 김광현 선수는 사실 이번 시범 경기 때도 좀 불안한 모습이 나왔었고 네. 유현진 선수는 뭐 쓸려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물론 기분 나쁘겠죠. 자존심도 상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젊은 선수들에게도 하나의 저는 우리 선수라고 무조건 개막선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하고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키움이 육성을 잘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저희 댓글창에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키움의 육성은 그러면 고독한 유용님께서 그래서 키움이 육성을 잘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육성이 잘한다 못한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육성의 방향이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적극적이다. 이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팀보다 2군 선수를 1군에 올리는 데 있어서 허들이 좀 낮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키움의 육성 철학은 일단 올리고 나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2군에서 아무리 잘해도 또 1군 올라가서 못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일단 올리고 보자.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주전으로 쓸 선수면은 1군 선수라고 보고 있으면 일단 빨리 올려서 1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런 다음에 보완점 나오면 또 수정하면 되는 거고 또 뭐 훈련시키면 되는 거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거죠. 다른 구단에 비해서 좀 한 발짝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유망주를 1군에 올려서 테스트하는 그런 시기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팀이나 참 육성이 문제인데 네. 육성에 대한 적답이 없다는 게 또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 그 선수가 어떻게 1군에 자리 잡느냐가 가장 어찌 보면 육성의 좋은 그 프로토타입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 2군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 그러니까 퓨처3가 존재하는 자체가 1군 무대에서 우리 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한 자양분을 만들겠다는 게 의도잖아요. 어떤 방식을 하든 간에 그건 팀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리고 어느 구단 프런트건 정말 2군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단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템파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템파베이 같은 경우도 저예선 팀이고 그 돈 안에서 굴려가기 위해서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외 진출하는 선수의 대다수를 최근에는 히어로즈 선수들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히어로즈는 뭐 흔히 얘기해서 좀 심하게 보면 야, 돈 장사 잘한다. 선수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만드냐? 아니 근데 그게 선수 개인이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데 차라리 저는 그 방향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느 팀이건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조를 감독이 바뀌건 프론트의 사장이 바뀌건 이게 10년, 20년 동안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우린 사람이 바뀌면 시스템이 싹싹 바뀌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의 기조를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쪽이야. 그렇죠. 즉시 전력이 필요하면 즉시 전력이 필요해. 양키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저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떤 방향의 선수를 어떻게 데려와서 그걸 확실하게 정해서 꾸준하게 밀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